1. 비밀 서류의 분실. 어느 해 가을의 화요일 아침 전 유럽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인물. 두 사람이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의 검소한 하숙집을 찾아왔다. 한 사람은 코가 높고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진 위험 있는 노인으로서 영국 총리직을 두 번째 지내고 있는 벨린저 경이었다. 또 한 사람은 거무스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직 중년이 채 되지 않은 신사인데 유럽 담당 장관인 트렐로니 호프 씨였다. 벨린저 총리는 푸른 혈관이 두드러진 손에 우산의 상하 손잡이를 거머쥔 채 괴로운 얼굴로 홈즈와 나를 번갈아 가며 살펴보았다. 호프 장관은 신경질적으로 콧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시계줄에 매달려 있는 도장집을 초조하게 매만지면서 말했다. 홈즈 씨, 편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건 아침 8시였는데 곧바로 총리께 보고 드렸어. 우리 둘이 이곳을 찾아온 건 각하의 의견에 따른 겁니다. 경찰에 알리셨나요? 총리가 말했다. 아직 알리진 않았고 앞으로도 알릴 생각이 없소. 경찰에 알리는 건 사회에 알리는 거나 다름이 없고 정부로서는 그걸 피하고 싶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편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알려지면 유럽의 국제관계가 매우 위태로워집니다. 평화냐 전쟁이냐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오. 아무도 몰래 편지를 되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덮어두는 게 낫소. 왜냐하면 편지를 훔친 측은 편지의 내용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호프 장관께서 서류가 어떻게 분실되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간단히 설명드리지요, 홈즈 씨. 그 서류는 어느 외국의 국왕에게서 엿새 전에 온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저녁마다 화이트홀 테라스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가서 침실에 있는 문서함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소. 편지는 어제 저녁에 거기에 있었소. 그건 틀림이 없소. 저녁 식사 전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던 것이 오늘 아침에 없어진 거요. 문서함은 어제 저녁에 화장대의 거울 옆에 있었소. 나는 잠기가 밝은 편이고 아내도 그렇소. 따라서 밤중에 침실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건 우리 부부가 확신할 수 있소. 그런데도 편지가 없어진 거요. 저녁 식사는 몇 시에 드셨나요? 7시 반이요. 그리고서 얼마나 지나 침실에 드셨습니까? 아내가 극장에 갔기 때문에 나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소. 우리가 침실에 들어간 건 11시 반이요. 그러면 문서함에서 4시간쯤 눈을 떼고 계셨다는 말이군요. 침실에 들어가는 건 어느 누구에게나 금하고 있소. 다만 세탁부가 아침에 청소하러 들어가고 집사와 아내의 하녀가 낮에 드나들 뿐이요. 이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오. 게다가 문서함에 중요한 편지가 들어있다는 건 아무도 알 리가 없고. 누가 그 편지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인께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모르고 있었소. 아침에 편지가 없어질 때까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니까. 총리는 믿음직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호프 장관이 공무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건 일찍부터 알고 있었소. 이러한 중대 비밀은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게지. 호프 장관은 머리를 숙였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은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전까지의 일은 한마디도 아내에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홈즈가 말했다. 그 전에 편지를 잃으신 적은 없습니까? 없소. 그 편지 건을 알고 있는 분은? 어제의 강요 회의에서 각 장관에게 보고했소. 회의 내용은 항상 비밀이기 마련이지만 이 편지에 관해선 총리 각하께서 특별히 비밀을 지키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된 일을 몇 시간 뒤 내 자신이 그걸 잃어버리다니. 호프 장관은 단정하게 생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양손으로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관들 외에 관계부서에서 아는 사람이 두셋 있습니다만 그 밖엔 아무도 없소. 외국에서는요? 외국에서 그 편지를 본 사람은 편지를 쓴 본인뿐이라고 생각하오. 그 나라의 장관도 모를 게요.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물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물어도 괜찮다면 그 편지는 어떠한 내용이며 또 그게 분실되면 어째서 중대한 결과가 벌어지는지요? 두 정치가는 재빨리 눈짓을 주고받았다. 총리는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서 짙은 눈썹을 찌푸렸다. 홈즈 씨, 봉투는 길고 얇으며 연한 푸른색이요. 붉은 초로 봉에 놓았고 웅크린 사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 수신자 이름은 커다랗고 대담한 필적으로.
물론 그런 자세한 점에도 흥미가 있고 또 실제로 필요도 합니다만 제 질문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그건 국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오. 당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지금 설명한 봉투와 그 내용물을 찾아준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수를 드리겠소.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두 분께선 영국에서도 가장 바쁘신 분이고 저는 또 저대로 맡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선 협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이야기해도 시간 낭비입니다. 총리는 벌떡 일어서서 장관들까지 쩔쩔매게 하는 그 매서운 눈초리로 홈즈를 노려보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요. 그렇게 말을 꺼내다가 총리는 화를 가라앉히고는 다시 앉았다. 잠시 아무도 말문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총리는 어깨를 움츠렸다. 홈즈 씨,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당신 말이 분명히 맞소. 당신에게 사건을 의뢰하자면 당신을 믿고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소. 호프 장관이 말했다. 총리 각하의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럼 당신과 와트슨 박사를 믿고서 얘기하겠소.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 되니 두 분께선 애국하는 마음으로 비밀을 지켜주시오. 믿으셔도 됩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 어느 나라의 국왕인데 최근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발전하는 것에 화가 나서 보낸 편지요. 더군다나 그분 혼자 생각으로만 쓰여진 편지요. 조사에 의하면 그 나라의 장관들도 그 편지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소. 편지 내용이 몹시 도전적이어서 만일 공표되면 국민 감정을 자극하여 여론이 들끓어 일주일 안에 전쟁에 휩쓸려 들게 될 거요. 홈즈는 종이에 이름을 적어 총리에게 보였다. 맞소. 이 사람이요. 편지 내용이 알려지면 적어도 10억의 전쟁 비용과 10만 명의 인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 편지가 이렇게 감쪽같이 없어지다니. 발신인에게 편지가 분실된 걸 알리셨나요? 암호 정보로 알렸소. 아마 그쪽에서는 편지가 공표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쪽에서도 분별 없이 감정에 치우쳤던 걸 후회하고 있는 모양이요. 편지가 공표되면 그쪽이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테니까. 그렇다면 편지가 공표될 경우에 누가 이익을 봅니까? 왜 그걸 훔치거나 공표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말이요, 홈즈 씨. 복잡한 국제 정치 문제요. 그러나 유럽의 현재 상태를 생각해보면 현재 유럽에는 두 군사 동맹이 있는데 양쪽의 힘이 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영국은 그 어느 쪽에도 감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만일 영국이 한쪽 동맹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동맹은 자연히 이득을 보게 될 거요. 아시겠소?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편지를 손에 넣어 공표하면 그 나라의 적에게 이익이 되겠군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를 나쁘게 만드니까 말입니다. 그렇소. 만일 그 편지가 적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선 누구에게 보내게 될까요? 유럽의 총리라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좋을 거요. 아마 이미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내졌을지도 모루. 호프 장관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크게 신음소리를 냈다. 총리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운이 나빴소. 호프. 아무도 당신을 나무랄 순 없지. 당신은 할 수 있는 조심을 다 했소. 자, 이제 홈즈 씨 어떠한 조처를 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오? 홈즈는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 편지를 되찾지 못하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위험성이 지극히 큽니다. 그렇다면 전쟁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건 냉혹한 말인데요, 홈즈 씨. 사정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편지가 밤 11시 반 이후에 도둑 맞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부터 아침에 편지가 없어진 것을 알 때까지 호프 장관과 부인께서 방 안에 계셨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도둑 맞은 건 어제 저녁 7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아마 7시 반에 가까운 무렵일 겁니다. 누가 가져갔건 간에 그 도둑은 편지가 그 방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알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편지를 손에 넣으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편지가 그 시각에 도둑 맞았다면 지금쯤은 어디 있을까요? 그걸 가만히 숨겨두려고 하지 않고 그걸 탐내는 사람에게 당장 보내려고 할 테지요. 이렇게 되면 편지를 되찾기는커녕 행방을 찾는 것까지 전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총리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당신 말대로요. 홈즈 씨. 이미 우리는 속수무책인 거요. 홈즈는 호프 장관에게 물었다.
편지를 훔친 사람이 하녀나 집사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오랫동안 착실히 일해온 사람들이라 믿을 수 있는 고용인이요. 장관님 방은 3층에 있고 밖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방에 들어가자면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띄겠군요. 그렇다면 도둑은 집안에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편지를 누구에게 가져갔을까요? 아마도 국제 스파이에게 가져갔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런 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이 셋 있지요.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셋이 항상 있는 곳에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만일 그중 하나라도 어제 저녁부터 자취를 감추었다면 편지는 그자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호프 장관이 물었다. 왜 자취를 감출 필요가 있겠어? 런던에 있는 자기네 대사관으로 편지를 가져가면 될 텐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스파이란 늘 독립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다가 자기네 대사관과 사이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수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홈즈 씨.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입수하면 자기 손으로 스파이 본부로 가지고 갈 거요. 당신의 추리력은 정말 놀랍소. 호프 장관.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인물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돼요. 홈즈 씨, 우리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에게 알릴 터이니 당신의 수사 결과도 꼭 알려주시기 바라오. 두 정치가는 고개를 숙이고 엄숙한 태도로 방에서 나갔다.